7부 제2장 피로의 원인과 대처법. 여기 믿기 어렵고 주목할 만한 사실이 하나 있다. 다름이 아닌 정신노동이 당신을 피곤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과학자들은 사람의 뇌가 얼마나 노동 능력이 감소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가를 알아내기 위해 썼다. 노동 능력의 감소는 곧 피로의 과학적 정의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학자들은 놀랍게도 일하는 동안 뇌를 통과한 피에는 피로의 징조가 조금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만일 육체 노동자가 일하는 동안 그의 정맥에서 피를 뽑아본다면 그의 피는 피로 독소와 피로 물질로 가득 차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하루가 끝나가는 시간쯤 아인슈타인의 뇌에서 피를 한 방울 뽑아본다면 그 안에는 피로 독소 같은 건 들어있지도 않을 것이다. 게다가 사람의 뇌는 8시간 혹은 12시간을 일한 뒤라도 다시 처음 일하는 것처럼 신속하게 일할 수 있다. 뇌는 절대 지치는 법이 없다. 그렇다면 무엇이 당신을 피곤하게 만드는 것일까? 정신의학자들은 대부분의 피로는 우리의 정신적, 감정적 자세로부터 나온다고 말한다. 영국의 가장 유명한 정신과 의사 중 한 명인 J.A. 헤드필드는 그의 저서 힘의 심리학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고통받는 피로의 대부분은 정신 문제에 기반을 둔다. 온전히 육체적 탈진으로 인한 피로는 드물다. 미국의 가장 권위 있는 정신과 의사인 A.A. 브릿 박사는 여기서 더 나아갔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앉아서 일하는 사람 가운데 건강에 문제가 없는 사람의 피로는 100% 정신적 요인으로부터 발생한다. 정신적 요인이란 곧 감정적 요인을 의미한다. 어떤 감정적 요인이 앉아서 일하는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까? 기쁨? 만족감? 아니, 절대 아니다. 지루함, 억울함,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 허무함, 조급함, 불안, 걱정과 같은 감정적 요인이 앉아서 일하는 사람을 탈진하게 만들며 감기에 노출시키고 생산량을 감소시키고 두통을 안고 퇴근하도록 만든다. 맞다. 감정들은 신경을 긴장시키고 우리는 감정들 때문에 피로를 느낀다. 메트로폴리탄 생명보험사 역시 피로에 관한 전단지에서 같은 핵심을 짚었다. 전단지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다. 과로로 인한 피로는 충분한 잠이나 휴식으로 치유될 수 있다. 걱정, 긴장, 감정적 혼란이야말로 피로의 주된 세 가지 요인이다. 신체적, 정신적 노동이 피로의 주범으로 의심될 때도 이 세 가지 요인을 먼저 떠올려 봐야 한다. 긴장한 근육은 곧 노동하는 근육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마음을 느긋하게 가져라. 중요한 일을 위해 에너지를 아껴라. 지금 당장 머물던 자리에서 자신을 점검하라. 이 책을 혹시 노려보고 있지는 않은가? 눈 사이 미간에 힘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가?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 있는가? 아니면 어깨를 구부정하게 굽히고 있는가? 얼굴의 근육은 긴장하고 있는가? 당신 몸 전체가 오래된 헝겊 인형처럼 축 늘어지고 긴장이 풀려 있지 않다면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신경과 근육의 긴장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 말은 곧 당신이 신경의 긴장과 피로를 만들어내고 있음을 의미한다. 왜 우리는 정신 노동을 하면서 불필요한 긴장감을 만들어낼까? 조슬리는 이렇게 말했다. 가장 큰 문제점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노력하는 기분이 들지 않으면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다. 우리가 집중할 때 인상을 쓰는 것도 그 이유에서다. 우리는 어깨를 구부린 채 근육에게 노력하는 태도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건 우리의 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기 놀랍고도 슬픈 진실이 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돈을 버리는 건 상상도 하지 못하면서 그들의 에너지를 낭비할 때에는 마치 싱가포르의 술 취한 선원 7명의 무모함을 닮았다는 것이다. 이런 신경성 피로의 답은 무엇일까? 긴장을 풀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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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는 동안 긴장을 푸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그러나 과연 쉬운 일일까? 절대 그렇지 않다. 당신은 아마 평생 간직해온 습관을 버려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며 당신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윌리엄 제임스는 그의 수필 이완이라는 복음에서 이렇게 말했다. 미국인의 과도한 긴장과 경련, 호흡곤란, 격렬함, 표정에서 드러나는 고통은 그저 하나의 나쁜 습관일 뿐이다. 긴장이 습관이라면 이완 역시 습관이다. 우리는 얼마든지 나쁜 습관을 없애고 좋은 습관을 들일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완할 수 있을까? 마음을 먼저 이완해야 할까? 아니면 신경을 먼저 이완해야 할까? 정답은 둘 다 아니다. 가장 먼저 이완해야 할 것은 근육이다. 한번 시도해보자. 먼저 시범을 위해 눈부터 시작해보는 것이다. 이 문단을 끝까지 읽은 다음 상체를 뒤로 젖히고
눈을 감은 뒤 눈에게 이렇게 조용히 속삭이는 것이다. 내려놓자. 내려놓자. 안간힘을 쓰지도 말고 찌푸리지도 말자. 내려놓자. 내려놓자. 그렇게 1분 동안 천천히 반복하도록 한다. 몇 초도 채 지나지 않아 눈 근육이 당신의 명령을 따르는 것을 느끼지 않았는가? 마치 누군가가 당신의 긴장을 씻어주기라도 한 듯 말이다. 놀랍게도 당신은 방금 1분 만에 이완의 열쇠와 비밀을 모두 터득했다. 똑같은 기술을 턱과 얼굴 근육, 목, 어깨, 몸 전체에 적용해 볼 수도 있다. 심지어 시카고 대학의 에드먼드 제이컵슨 박사는 우리가 눈 근육을 이완시킬 수 있으면 모든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신경성 긴장을 푸는데 눈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안구가 몸이 사용하는 신경 에너지의 4분의 1을 소모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시력을 가진 사람도 쉽게 눈의 피로를 느낀다. 그리고 눈의 피로는 눈의 긴장으로부터 나온다. 저명한 소설가 비키 바움은 그녀가 어렸을 적 한 노인으로부터 생애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되었다고 했다. 그녀는 넘어져 무릎이 깨지고 손목을 다쳤다. 노인은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그는 한때 서커스단에서 광대로 일한 적이 있던 사람이었다. 그녀의 몸에 묻은 먼지를 털어준 노인은 이렇게 말했다. 내가 다친 이유는 긴장을 푸는 법을 몰라서이기 때문이란다. 낡고 구겨진 양말처럼 축 처져 있어야 해. 이리 오렴.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 테니까. 그 남자는 비키 바움과 다른 아이들에게 낙법과 공중제비를 도는 법을 알려주었다. 그는 언제나 이렇게 강조했다. 내가 낡고 구겨진 양말이라고 생각하렴. 긴장을 풀어야 해. 우리는 이상한 상황에서도 언제 어디서든 이완할 수 있다. 단 노력으로 억지로 이완하려 들어서는 안 된다. 이완은 모든 긴장과 노력이 부재하는 순간에 존재한다. 편안함과 휴식을 떠올려 보라. 일단 머릿속으로 눈과 얼굴의 근육이 이완되는 모습을 그려라. 이렇게 하는 것이다. 놓자, 놓고 긴장을 풀자. 에너지가 얼굴 근육에서 몸의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을 느껴라. 당신이 아이처럼 긴장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라고 믿는 것이다. 위대한 소프라노 갈리 쿠르치 역시 똑같은 방법을 사용했다. 헬렌 잽슨은 공연을 앞둔 갈리 쿠르치가 의자에 앉아 모든 근육을 이완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말했다. 얼마나 편안한 상태였는지 그녀의 아래턱이 축 늘어질 정도였다. 이 훌륭한 습관은 무대에 서기 전 그녀의 긴장을 덜어주고 피로를 예방해 주었다. 여기 당신에게 이완하는 법을 알려줄 5가지 제안이 있다. 1. 이 주제를 다루는 가장 훌륭한 책인 데이비드 헤럴드 핑크 박사의 신경성 긴장으로부터 벗어나는 법을 읽어라. 2.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이완하라. 당신의 몸을 낡은 양말처럼 편안하게 늘어뜨려라. 나는 일하는 동안 책상 위에 낡은 갈색 양말을 올려놓고 이완하는 습관을 잊지 않으려고 한다. 양말이 없다면 고양이도 좋다. 햇살을 받으며 잠자는 새끼 고양이를 본 적 있는가? 잠든 고양이는 물에 젖은 신문지처럼 축 늘어져 있다. 하다못해 인도의 요가 수행자들도 이완의 기술을 습득하고 싶다면 고양이를 연구하라고 말했다. 나는 한 번도 피곤한 고양이, 신경쇠약에 걸린 고양이, 불면증, 걱정, 위궤양에 시달리는 고양이를 본 적이 없다. 만일 고양이들처럼 이완하는 법을 배운다면 당신 역시 온갖 참사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 3. 가능한 가장 편안한 자세로 일하라. 몸의 긴장은 어깨 통증과 신경피로를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4. 하루에 4-5번 스스로를 점검하라. 내가 지금 하는 일을 필요 이상으로 힘들게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하는 일과 아무 관련 없는 근육을 쓰고 있지는 않나? 이 방법은 당신에게 이완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도와줄 것이다. 데이비드 헤럴드 핑크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심리학을 잘 아는 사람 가운데 둘 중 하나는 이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5. 하루가 끝나는 시점에 이렇게 물어라. 나는 얼마나 피곤한가? 만일 피곤하다면 이는 정신노동 때문이 아닌 일하는 방식 때문이다. 다니엘 W. 조슬리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매일 밤 내가 얼마나 피곤한지가 아닌 얼마나 피곤하지 않은지로 성과를 판단한다. 유난히 피곤함을 느끼거나 신경이 흥분돼 있음을 느끼는 날이면 그날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효율적이지 못한 날이었음을 알 수 있다. 만일 모든 사업가가 이런 교훈을 배운다면 고혈압으로 인한 사망률은 하루아침에 급격히 감소할 것이다. 그리고 피로와 걱정으로 인해 요양원이나 정신병원에 가는 사람도 줄어들 것이다.